개념원리스트 수업 212쪽에 있는 정적분의 활용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이 정적분의 활용은 정적분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라고 했죠? 기억나요? 쌓아 올리는 거. 그치. 그래서 정적분은 넓이랑 되게 유사하다 라고 했죠. 그러면 그런 정적분을 넓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정적분은 넓이, 그러니까 정적분 이퀄 넓이다. 아니면 틀리다고 했지. 이거 왜 틀리다고 했지? 저기 한 마이너스. 그치.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음수라는 상황만 배제를 하면 우리는 이걸 넓이라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오늘은 그 넓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식을 사용할 건데, 공식은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 왜냐면 복잡한 계산, 여러분이 적분을 계산하면서 적분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심플한 적분은 되게 그러니까 쉬워.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하지만 계산 자체가 되게 지저분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산 실수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공식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그 공식까지 몇 가지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 212쪽을 보면 정적분이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그 x축 있어요. 그리고 곡선이 있어요. 내가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와 x축과 이 두 선으로 이루어진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넓이를 구할 거예요. 곡선과 x축 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구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좀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된 경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마이너스. 그치? 그럼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림을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라는 건 확실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넓이, 아래에 있는 정적분은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본인이 직관적으로 얘는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방법.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애초에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워버려. 애초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뭐가 좋을까? 마이너스 붙이는 게 제일 좋지. 절대값을 씌우면 함수를 또 이게 절대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체크를 해야 해.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말고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돼. 근데 사실 이것도 은근 문제다. 어떤 게 문제인지 아니?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려줬잖아. 마이너스인 거 알아. 그림이 없어. 어떻게 할래? 그냥 정적분 때리고 부호. 그치? 그러면 틀려. 왜냐하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일 수 있잖아. x축이랑 여러 번 만날 수 있잖아. 이럴 때 내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할 때는 그림은 무조건 그려야 해. 방금 뭐 날아가지 않았냐? 그림은 무조건 그려야 한다.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을 체크해. 그 상태에서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얘를 적분할 때는 그림을 그렸을 때 양수존이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양수니까 그냥 더해줘. 하지만 내가 b부터 c까지 fx dx를 해주면 이게 음수지. 얘는 앞에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줘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대하는 자세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 마이너스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윗끝이랑 아래끝 자리를 바꿔서 플러스로 만들어주자. 그런 거 하지 마. 넓이를 구할 때는 무조건 적분을 할 때는 x가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적분을 하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 무조건 기준을 잡아놓으라고.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하지 말고 좀 지저분하더라도 일일이 계산하는 거 여러분 연습을 해야 해서 적분을 할 때는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적분을 하되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두지만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로 둔다. 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이렇게 적분을 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게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나면 이게 뿔존이 있고 마존이 있잖아요.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를 그림으로 넓이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a부터 c까지 fx에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절대값을 웬만하면 배제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축과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대값을 취해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 구하면 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약간 뉘앙스가 무슨 어떤 건지 좀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절대값을 취하지 말라고, 접어 올린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럼 더 복잡해져. 접근을 할 때는 이거를 그냥 얘 넓이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넓이 구하는 것만 여러분 치중하면 돼요. 네. 자, 기본 패턴은 이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응용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거는 곡선과 x축 사이 넓이거든요. 그런데 곡선과 곡선 사이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래서 어떻게 구할까? 마이너스 1이요. 그렇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곡선의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만들 거야. 맞아요. 다른 세상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지금 왼쪽에서 그림을 그릴 땐 여기는 직선이었죠. 하나를 직선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두 다 gx를 빼줘 버려. 그러면 그 결과가 gx에서 gx를 빼면 0이지. 얘가 x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에서 여기를 빼면 이미 함수가 또 생기겠지. 이걸 a부터 b까지 적분한다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뺀다야. 뺀다는데 왜 뺀 게 성립하는지를 지금 보여준다고 여러분 여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쓰기는 fx 빼기 gx니까 니네 헷갈리잖아. 얘를 빼봐. 그냥 이미 함수야. 하나의 함수. 그 함수를 그냥 적분하면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있겠지. 변수는 뭘까? 그렇지, 뿔마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게 fx고 이 gx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넓이 구해줘라고 하면 되게 복잡한 개념일 수 있다고. 하지만 fx에서 gx를 뺀 상황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플한 상황이 되어버려. 그렇지? 그럼 얘 그림을 그려 그냥. 그러면 만나는 점 기준으로 여기는 그냥 그대로 적분하고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게 우리가 구하는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돼. 참 쉽지? 네. 저기 이론이 되게 간단하잖아. 예. 여기는 계산력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그런데 214쪽에 보면은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특수한 공식들 해서 몇 가지가 있거든? 나는 딱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할 건데 이 공식은 이제는 암기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실제로는 공식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공식을 다 외우기는 어려워서 그냥 되게 심플한 거 몇 가지만 외울 거야. 첫째, 2차 함수와 x축 사이 넓이.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그 2차 함수의 식을 y는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있을 때 x축과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이 2차 함수와 x절편, x축이랑 만난 x절편 찾아. 즉 두 근이지. 는 0 되는 거.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해. 그러면은 얘를 적분하잖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야. 이게 공식이다. 외워? 네. 이 넓이 공식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여기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실제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왜 그럴까? 그치? 이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얘가 음수 값이 나와. 그래서 앞에 부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야. 그걸 우리는 절대값으로 외우자. 왜냐면 넓이는 그냥 양수만 나오면 되지. 근데 내가 최고차기 횟수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 양수지. 네. 얘 양수지. 네. 여기서 대수 관계를 줬잖아. 알파 베타 중에 베타가 더 크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세제곱하니까 양수지. 이건 그냥 이미 양수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계산하기 쉬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외우면 돼요. 증명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얘네들을 두 근으로 갖고 있는 식이니까 얘가 a의 x마 알파, x마 베타예요. 그럼 그걸 적분하는 거야.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a
하잖아? 그러면 분모가 6분의 1가 되면서 이게 돼. 그런데 여기서 그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는 마지막에 디테일의 과정에서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했지? 네. 그런데 사실 이 공식은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냐면 극대값 빼기 극소값 공식이랑도 이어져요. 근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극대값 극소값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여기가 극대지. 여기를 내 마음대로 그냥 알파라고 잡고 x좌표를 여기를 x좌표를 베타라고 잡을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이야.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 함수가 fx라고 하면 f 알파죠. 네. 여기는 f 베타지. 즉 f 알파 빼기 f 베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알파랑 베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극값이 된 x값은 미분하지. 미분해. 이렇게 미분을 한 상태에서 그 는 0이 되는 값을 구해. 그럼 는 0이 되는 값을 구해서 내가 걔를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잡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내가 f'x로 적을게. 그럼 f'x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내가 얘를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을 한 걸 보면 얘가 의미하는 거 먼저 설명할게.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 적분하면 그냥 fx지. fx에 얘를 집어넣지. 이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f 베타 빼기 f 알파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지금 내가 베타를 극소로 잡았지만 극소에서 극대를 뺀 거의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이게 극대 빼기 극소의 값이 되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궁극적으로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극대 빼기 극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극대 빼기 극소의 공식. 달라지는 거는 아까는 6분의 어쩌고 저쩌고 했지. 근데 미분을 하면서 원래 최고차 계수가 a였잖아. 미분을 하면서 이게 3a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외울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아까 문제와 지금 문제 차이점에서 설명을 하면 여기서의 a는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고 여기서 알파 베타는 그 도함수의 근이다. 알겠지?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쟤랑. 쟤는 그냥 2차 함수의 넓이 구하는 문제였어. 네. 2차 함수의 근을 이용해서 최고차 계수로 계산을 했고 여기도 그런 패턴으로 계산을 해서 넓이를 구할 건데 이때는 최고차 계수가 미분한 거니까 3a가 되잖아. 그러니까 6분의 3a라 2분의 a가 되어버리는 거야. 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외울 수 있겠지? 이거 알면은 니네 앞쪽에서 극대 빼기 극소 진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다? 이거 좀 잘 이해를 해놔. 자, 3차 함수만 되는 거야. 3차 함수만. 4차 함수 구하는 건 조금 복잡해서 4차 함수는 그냥 스킵했어. 그러면 이거 좀 잘 어디다 적어놓고 잘 외워놔. 나중에 사용할 거니까. 그 다음에 책에 없는 공식 하나 더 사용할 거야. 뒤에 나와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뒤에 나오는데 미리 한 번에 정리하려고. 이번에는 x축과 접하는 3차 함수와 x축 사이 넓이야. x축과 접할 때만 쓸 수 있다. 요런 패턴 이렇게 혹은 요런 패턴 요런 패턴에서 이 넓이 구하는 방법
이때 공식은 뭐냐면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에 여기를 알파, 베타, 알파, 베타라 할 때 베타 빼기 알파 4제곱. 이게 또 공식이야. 그러면 외울 때는 2차는 아까 분모가 6이었지. 2, 3은 6 이렇게 외우면 돼. 2차는 2, 3은 6. 아래 부모가 12. 12요. 여기는 3, 4, 12. 의미 없어. 그냥 외우라고.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식은 어떻게 생겼냐. A에 한 번 만나니까 엑스마 알파를 인수로 갖고 엑스마 베타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베타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거를 적분해.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쟤입니다. 식 증명 좀 정리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 외우세요. 4차도 있어. 4차도 있는데 쓸 일 없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네, 네. 적고 있었어? 어차피 강의 올려줄게요. F 베타 마이너스 F 2분의 절대값이 이거를 사실 이렇게 보기도 해. 두 근의 간격을 L, 랭스 L이라고 해서 L의 4제곱, L의 세제곱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 두 근의 간격이야. 알겠지? 두 근의 간격. 사실 하나 더 있는데 그냥 하는 김에 다 할게. 이거는 진짜 쓸 일이 없다. 4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해. 사이는 그치. 이렇게 접할 때 이 넓이 공식이야. 그러면 얘를 최고차 계수를 A라고 하고 절대 안 나와.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 그럼 그때 넓이는 얘는 30분이야. 직접 다 해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외운 거죠. 예. 이거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해서 그래. 근데 이것도 전안 외울 건데 외워야 되나요? 이거 외우면 되게 빨리 풀어. 4차 접점을. 하차함수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하는 게 알려주는 거. 안 외워도 돼. 그냥 적분하면 돼. 엄청 복잡하진 않을 거니까. 얘도 그냥 적분하는 방법은 이 식 자체를 이게 접하니까 다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얘를 적분해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치? 그걸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정리하니까 완전 5차 완전 제곱식이 됐다. 안 해. 교육과정이 없어. 안 나와. 그리고 이거는 그런 거 보다고 넘어가면 돼. 저 옆에 거랑 책에 나와 있는 거. 그치? 그 두 개만 외우면 사실 다 풀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 자주 사용할 공식 중에 하나가 y는 x n제곱의 넓이. 요거 하나만 그냥 알면 조금 편해서 빨리 할 수 있어서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딱 상황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야. 이렇게 y는 x n제곱 있어. 근데 지금 이게 n이 짝수면 이런 2차 함수다. n이 홀수면 이런 함수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모양은 똑같아. 그거를 진짜 되게 특수한 상황, 딱 1차, 1사분면에서만 요 사이에서 그냥 이거의 공식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식은 1,1. 무조건 다 1,1 지나잖아. 그러면 이 넓이는 항상 n 대 1이야. 별 쓸데없어. 그냥 약간 2차 함수 적분할 때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서 그냥 알려주는 거야. 왜 저렇게 돼요? 이거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돼. 그러면 이걸 적분한 결과가 n-1 분의 1 x n-1 0부터 1까지지. 그러니까 이게 n-1 분의 1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적분한 건 여기야. 여기는 n-1 분의 1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n-1 분의 n이겠지. 왜냐면 넓이가 1이니까. 그래서 n 대 1이 나와. 그러면 이거 언제 사용해요? 라고 물어보면 x제곱을 적분해야 돼. 이게
y는 x제곱을 적분하면 너희들은 적분을 하고 있겠지. 근데 이걸 아는 친구들은 2차니까 2대1, 3분의 2, 3분의 1 그냥 나와버린다고. 알겠지? 3차 하면 3대1, 4분의 3, 3분의 4,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정도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적분은 다 끝난 거. 그리고 그 이외에 나오는 적분은 다 사고력이야. 너희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네. 고. 방금 배운 공식들은 다 응용 가능하다. 이 응용 가능한 거는 뭐 x축이랑 뭐 사선에서 만날 때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서 문제 풀면 설명을 할게요. 자, 215쪽에 특강이라고 해서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x는 fy라는 함수야. 그러니까 y는 fx를 y는 x로 대칭 이동시킨 역함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런데 내가 이거를 여기가 y가 작은 값이지? 여기가 y 큰 값이야. x축은 없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적분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지금 y축을 기준으로 적분을 할 거지. 그럼 여기가 fy dy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적분한 결과가 이 넓이랑 같습니다. 알겠지? y축으로도 적분할 수 있다고. 그런데 y축을 기준으로 적분할 때도 y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게 양수야. 그래프 쪽 이쪽에 있으면 이게 음수고. 그러면 좀 기억하세요. 넘어가자. 자, 217쪽 보자. 공식은 다 알려줬어요. 왜 공식을 다 알려줬냐? 뒤에 적분하기 싫거든요. 공식 쓸 수 있는 거 다 공식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 필수 예제 1번 구해야 해. 이걸 x축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그림을 대충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럼 x축과의 교점이 1, 3. 마일과 3이죠. 마일 3. 그러면은 얘를 적분하는 방법은 인테그럴 마일부터 3까지 주어진 함수를 적분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걸 적분한 결과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앞에 보호를 마이너스를 니네 붙여줘야 돼. 그렇구나. 이건 필수야. 너희가 먼저 해줘야 돼. 네. 뭐가 음수 나오면 그냥 마이너스 붙여. 그치. 그 개념을 생각하면 돼. x축, y축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때는 여기 따로 해주는 거야. 부호가 달라지는 시점으로 따로따로 접근해주면 돼. 근데 이거를 공식 쓸래요 하는 친구들은 6분의 최고 차이가 절대값은 1이지. 베타 빼기 알파는 이 간격으로 봐. 간격이 4지. 4의 세제곱.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쉬운 걸. 그래서 웬만하면 공식 쓸 수 있는 거 다 써야 해. 약간 공식 쓰는 게 이거 너무 멍청한 짓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쓸 수밖에 없어. 이 복잡한 계산을 하느니. 그런데 문제가 이런 3차 함수는 그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3차 함수도 공식이 있다? 그냥 다 되게 복잡해. 나중에 그 인터넷 같은 데만 찾아봐도 쉽게 나올 거거든? 일단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참고로 이거 넓이 구하는 문제는 거의 다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할 수 있어. x로 묶으면 이게 0, 1이지. 0, 1, 3. 0, 1, 3이야? 0, 1, 3이지.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대충 그릴게. 네.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지금 내가 마치 얘가 그 변곡점? 그 대칭점인 것처럼 그랬지만 그게 아니야. 대충 그린 거야. 실제로는 여기 숫자가 짧고 여기가 더 길잖아. 얘가 더 넓이가 넓다.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해야 해. 얘는 공식이 우리가 외운 공식은 없어.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은 여기를 L이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해서 막 12분의 L의 몇 제곱 막 이렇게 해서 공식 있긴 해. 근데 되게 복잡해. 그래서 3차 함수 적분하는 게 되게 짜증난다고. 얘는 일일이 해야 하니까. 공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얘를 적분을 한번 해보자. 식으로만 적어보자. 어떻게 적어야 되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주어진 함수. 네. 1부터 3. 그치. 마이너스. 그런데 얘는 이미 플러스 값인 거 알잖아. 네. 그리고 뒤에 값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 값인 거 아니까 1부터 3까지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적분한 결과를 구하면 된다. 너무 귀찮아. 그렇지. 되게 귀찮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그 약간 사고력 정도만 우리가 좀 파악하는 걸로. 굳이 식만 적고 계산 안 해도 여러분이 계산 능력이 어차피 다 되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사고력, 어떻게 넓이를 구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얘는 x축이랑 1과 5에서 만나.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3부터 6까지 적분을 해달래. 3은 딱 센터네.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해야 해. 적분 2번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울까? 어떻게 하면 계산이 좀 깔끔할까? 정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아래 거 2배. 그렇지. 아래 거를 그냥 넓이를 공식을 써서 구해 일단. 이 넓이를 일단 구하라고. 그럼 이 넓이는 6분의 최고차계수 1이지. 베타 빼기 알파는 4지. 4의 세제곱. 그럼 이게 6분의 3분의 30이지. 그럼 이게 3분의 30이면 내가 여기서부터까지 딱 그 센터까지 적분하려고 했잖아. 그렇지. 얘가 3분의 16인 거야, 넓이가. 넓이가 3분의 16인 건 아래쪽에 있으니까 사실은 적분한 마이너스가 나오나? 그거를 공식으로 해서 구해. 그리고 나서 5부터 6까지는 너희가 해야 해. 이 정도가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이 정도 다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 2차 함수도 같은 패턴이니까 넘어가고. 자, 필수제 3번 보자. 네. 3번도 달라진 개형은 아니야. 달라진 개념 자체는 아니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그 2차 함수랑 얘가 만났대. 얘 여기 적분해야 돼. 그럼 여기 적분하는 것도 아까 그 사고력이랑 비슷해. 얘를 0으로 만들어.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애들에게 다 얘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변한다고.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마x 뿔 1이야. 그럼 얘를 적분하면 돼. 그러면 이거 우리 공식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적분하면 우린 구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여기였던 거야. 그치? 여기였던 거야. 교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얘를 얘로 바꾼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거라서 일단 교점을 찾아. 여기서 여기를 빼라고. 그럼 이걸 X 마이너스. 마일이랑 2지. 그래서 여기가 마일인 거 구하고 여기가 2인 걸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빼서 그냥 적분하면 돼. 네. 그럼 공식은 6분의 최고차계수 1이지. 베타 빼기 알파는 3의 세제곱.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저렇게 사선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사고력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걸 좀 잘 기억을 하라고. 네. 그럼 이런 문제도 가능하겠죠? 얘가 3차 함수가 대충 막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얘랑 y는 x 이렇게 만난다고. 이 넓이 구하는 문제야.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기서 저기를 빼버리라고. 그러면은 x 세제곱 2x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면서 그림을 그리면 0, 1, 2가 근이잖아요. 그래서 적분하면 돼.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간격이 같지. 그 말은 대칭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곱하기 해도 돼. 얘가 변곡점이거든. 2번 미분해서 0인점.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도 좀 비슷해서 아까 저것도 공식 사용할 수 있어요. 방금 거? 이건 공식이 없지. 3차는 공식이 없어요. 필수 예제 4번 보자. 필수 예제 4번은 2차 함수 두 개가 만났어야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적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 찾아갖고 적분하면 되지.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공식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만약에 fx다. 이거의 최고차계수를 이거로 보고 얘를 요걸로 보잖아. 이렇게. 그럴 때 책에서는 공식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야 얘네 어차피 여기서 만나는 건 여기서 빼서 계산을 하는 거니 최고차계수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넓이는 6분의 이렇게 하렴이라고 책에서 공식이 나와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굳이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얘네를 계산을 하기 위해선 연립하지. 연립할 때는 그냥 양수에서 음수를 빼버려. 그거를 최고차계수로 보고 원래 알고 있던 공식을 써. 따로 이걸 따로 외우지 말자고.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네. 얘 한번 잠깐 볼까? 이 문제도 같은 패턴이야. 그러므로 그냥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버리는 거지. 그럼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와사. 마사는 0이지. 이거 그림을 그리려고 조리제법 한번 해볼까?
일단 1로 되네. 이렇게 되지. 이거 그러면 x뿌리의 제곱이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얘 그림 그리면 어떤 개념인지 알아? 개형인지 알아? 접촉하는 그렇지. 마이에서 접하고 2를 한번 지나. 공식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식 쓰세요. 12분의 공식. 알겠지? 12분의 최고차에서 1이지. 여기서 여기 뺀 게 베타 빼기 알파야. 3의 4제곱. 3차는 적분하면 4차가 되니까 4제곱. 2차는 적분하면 3차가 되니까 세제곱인 거야. 알겠지?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221쪽은 방금 했던 거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접한다 공식이 중간쯤에 나와 있잖아.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앞쪽은 다 똑같은 얘기니까 넘기고 222쪽을 볼까요? (222쪽에) 잠깐만. 여기는 활용할 걸 해야 하겠구나. 그 221쪽 잠깐만 볼까요? 여기서는 그 넓이의 성질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푸는 건데, 여기서는 도형에 대한 사고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막간 퀴즈 문제. 이거 옛날에 했던 알아. A랑 B가 같을 때 A는 그 가로 길이. 그때도 얘가 풀었다. 맞아. 그때 기억을 잘 봐. 이게 약간 도형에서의 사고력이야. 여기서 이야 파이 초 얘들 풀었잖아. 벌써 다 풀었잖아. 이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파이지. 이 길이가 파이가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넓이 2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도형의 사고력이야. 어떻게 하면 도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는 만약 이 둘이 넓이가 같대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 사고력 없는 아이들, 머리가 멍청한 아이들, 좀 머리가 좀 딸리는 아이들은 얘네들에 집착해. A를 식으로 세우자, B를 식으로 세우자, 요거 집착한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니네가 큰 틀을 깨야 하는 게 얘네 둘이 같다는 말을 조금 더 넓게 설명을 하면 이 중간에 같이 끼고 들어가는 걸 내가 별이라 이름을 붙일게. 요 개형을. 그러면 A랑 별이 같으니까 A 더하기 별과 B 더하기 별이 같겠지. 그러면 A 더하기 별이면 직사각형이고 B 더하기 별이면 부채꼴이잖아. 직사각형과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 챕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 챕터에서 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적분을 했대. 근데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B래. A랑 B가 넓이가 같대. 그럼 넓이가 같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서 계산을 해야지. 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우리는 A랑 B의 넓이가 같아.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게. 그럼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얼마가 될까? 0이 되는 거지. 왜냐면 적분한 결과는 여기가 양수가 나고 여기가 음수가 나오니까. 그런 걸 사용하자. 이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야.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역함수와 넓이의 관계예요. 실제로 역함수 넓이 구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미적분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넓이 구하는 패턴은 지금 설명하는 패턴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패턴을 좀 익혀야 돼. 되게 복잡하다. 자, 첫 번째. 어떤 함수가 있어. 역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y는 x를 표현을 할게요. 자, 이런 함수와 이거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럼 이거 함수의 역함수는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지? 네. gx라고 할게.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구한 다음 2배 하면 돼. 여기서 또 약간 복잡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버려.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자라고 하면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x제곱이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뭔지 알아? 무리함수야. 루트 있는 함수.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 루트 함수를 빼가지고 적분을 한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용감한 거지. 어떻게 적분해? 배운 적이 없는데. fx가 불가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실제로 이 개형은 유리함수, 아니 그 내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린 거다 실제로는. 네. 그래야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y는 x잖아요. fx랑 y는 x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공식 가능한가요? 공식 가능할까요? 그리고 2차 함수라면 가능하죠. 그래서 공식 사용해서 넓이 하나 구하고 곱하기 2 한다. 이게 역함수의 넓이의 관계라 보면 돼. 요게 첫 번째 패턴이야. 자, 두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이 그림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내가 그림을 예쁘게 안 그리면 니네가 아예 그냥 감이 안 오거든?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최대한 그려볼게. 여기를 지난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요런 함수 하나가 있어. 이 함수를 마이너스 gx라고 할게요. 그럼 실제로 주인공인 함수는 얘의 역함수였는데 여기가 이거거든? 그니까 어려워. 이렇게 그려진다 할게. 이게 y는 fx야.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b라고 했어. 네. 그럼 여기가 b면 여기도 b다. 네. 대칭이니까. 그리고 대충 여기를 a로 잡아. 그러면 한 45도니까 여기쯤이겠지? 이때 문제에서 어디를 구해달라고 하냐면 그 y는 gx의 역함수 이거랑 x축, x네 여기 넓이를 구해달래 문제에서. 여기 넓이를 구해줘 라고 한다고.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얘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의 역함수는 세제곱 근 함수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만약에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해. fx를 3차 함수를 줘.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x는 얼마? x는 얼마? x축? 이 넓이 구해줘라고 물어봐 버린다고. 그럼 이 문제는 애초에 그냥 역함수를 일일이 구해서 넓이 구해줘 그 문제 자체가 아닌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사고력은 지금 이 넓이는 뭐랑 같냐면 이 넓이랑 같습니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 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 이 넓이 어떻게 구할래?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는? 그림 되게 잘 그렸네.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래? 아, 어디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직사각형을 그려. 어디 구하는 거예요? 여기야. 그러면 이거 실제로 얘랑 얘가 일치한다? 실제로 문제에서 그런 조건을 줘?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 넓이는? AB지. 거기에서 인테그럴 0부터 b까지 fx dx를 빼는 거야. 인테그럴 0부터 b까지가 의미하는 건 적분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x축과의 넓이야. 얘가 의미하는 건 얘다. 이 함수를 0부터 b까지 적분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빼면 구할 수 있다. 이게 역함수의 넓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면 돼. 아까 그러면 동규가 말한 대로 Y축 기준으로 해서 y축 기준으로 적분한다고? 접근하고 같다고. 오, 될까? 안 돼. 아, 얘를 한다고? 얘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가 말했잖아. 함수가 이런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3차 함수를 어떻게 y로 적분을 합니까? 그러려면 x는 f가 있걸로 만들어야지. 그럼 어차피 세제곱근이 돼. 아니 아까 잠깐만. 그런 생각을 할 거면 여기서 하면 된다. 여기서. 여기서 y로 적분하면 돼. 그치? 그렇게 말하면 그건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서 y로 적분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게 AP지. 거기에서 0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걸 빼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그러면 굳이 바꿔서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캐치를 하면 돼요. 자, 그럼 223쪽 한번 보자. 다 이해하고 있지? 차라리 이쪽이 좀 재밌지 않냐? 네. 이 문제는 아까도 그냥 잠깐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에게 비율 관계 제가 몇 개 설명했잖아요. 저도 비율 관계를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싶을 때는 진짜 칠판을 가득 채워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왜 안 하냐면 사용하는 게 진짜 몇 개 없어. 딱 그 사용하는 게 이 문제야. 그래서 비율 관계 같은 경우는 3차 함수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놓고 그렇지. 아니 비율 관계 오늘 설명 안 했는데 1대2 그치. 그거를 진짜 사용하는 문제는 딱 접선 문제밖에 없거든. 이거 딱 그거 사용할 수 있는 문제다. 문제 한번 잠깐만 볼까? 곡선 y는 x 세제곱 뿌리가 있대. 얘는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2로 이만큼 위로 올린 거라서 개형이 대충 이렇게 그려져. 요 니네 그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그런데 이거에 1,3 얘가 2야. 이 위에서 내가 접선을 그어.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난 점 생겼고 거기로 둘러싼 이 넓이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때 실제로는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접선 구해서 연립해서 계산을 해야 하지. 그런데 비율 관계를 아는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구하는 그 y는 x 세제곱 얘는 여기에 대칭이야. x가 0. 이게 변곡점이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임의에 여기 1이지. 1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너희는 이 교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고. 마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1대2거든. 1대 1대2. 2대 1이 아니고 2대1이나 1대1. 그래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왼쪽에서부터 할 거면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마이인 걸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비율 관계를 이용 3차함수의 비율 관계로 이걸 구해버리잖아. 그러면 적분은 껌이지. 접선하고 1대 2. 3차함수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으면 3차함수는 항상 점대칭 도형이에요. 그 대칭이 되는 점이 변곡점이야. 이건 미적분에 나온다. 이거 수업하면 왜 그 변곡점 설명해요라고 해서 두번 접근하면 그렇지. 이게 점대칭 도형의 중심이거든. 그런데 변곡점이 존재할 때 에브리 임의에 아무 점에서나 접선을 그어. 접선을 그으면 접선일 때만.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만나는 점까지가 여기가 1대2라고. 항상이야. 증명하는 건 저번에 제가 한번 해줬는데 어디서 해줬는지 기억 안 나는데 촬영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증명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건 거 구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여기를 빼는 개념으로 보잖아.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여기 넓이 구하는 문제라고. 그렇네. 그렇지. 그럼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1이잖아. 공식 사용할 수 있다고. 그거 설명해 주려고 지금 비율관계 쓰는 거야. 그러면 그 복잡한 거 안 하더라도 우리는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 3차 함수가 접해 12분의지? 12분의 최고차계수 1이지. 베타 빼기 알파 3이지. 3의 대제곱. 하면 그냥 넓이가 나와. 이걸 좀 생각하라고. 비율관계 알면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예. 다음 문제 볼까? 다음 문제가 다 복잡하다. 약간 사고력이 필요해 여기는. 예. 자, 얘는 y는 이거 절대값 씌운 그래프랑 이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있지. 절대값이네? 이거 무조건 넓이구나. 이거 아니야.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야.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접어 올린다고 되지. 여기가 지금 마일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x축 이렇게 있고. 이해되니 이거?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뭘 구해달라 했냐면 접어 올린 그래프와 y는 1 이거야. 이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문제예요. 너는 이거 어떻게 구할래? 그거 아까 쌤이 말한 거 못 쓰나요?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못 되나? 그치 그렇게 할 거야. 아니, 어떻게 하고 싶냐고 어떻게. 내린 거에서 어. 그 올린 거를 아니 그러니까 네. 그치 그걸 생각해내야 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절대값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게 y는 1이야. y는 1을 기준으로 이 넓이를 구해. 근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어? 대칭이동은 너무 복잡하지 않아? 공식 사용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그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났잖아. 그럼 이 교점을 찾아. 그럼 공식 쓸 수 있지. 그렇지. 이게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면 얘가 이거잖아. 얘가 이거다를 해서 x를 구하면 이게 마 루트 이고 이게 루트 2야. 그렇지. 그럼 이거 넓이 그냥 공식을 거기 구할 수 있다고. 그러네. 6분의 1 베타 빼기 알파.
그렇지. 그러면 이게 계산해서 넓이 구할 수 있지. 네. 이 넓이에서 요걸 두 번. 2번 빼면 되지. 여기 하나 빼고 위쪽 하나 빼고. 이해했지? 네, 오렌지. 그 말이지 않았어? 여기는 말부터 1까지거든? 그럼 이거는 6분의 1에 2의 세제곱. 그래서 요거를 2번 빼면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해내는 게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라 보면 돼. 자, 7번. 7번.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게 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래. 그림 이렇게 그려져. 0, 1, k. 이 넓이랑 같대. 아까 우리가 생각한 거 뭐였지? 0에서 K하고 k까지 적분한 게 0에다 사용한다 그랬지. 근데 이거 얼마일 것 같니? 2야. 이거 무조건 2지. 넓이가 같으려면 얘가 무조건 변곡점이 돼야 돼.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 문제 보자.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원래는 그럼 적분한 거랑 같다고 네, 적분한 게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정균이가. 자,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y는 ax가 2등분한데 여기가 0이고 4다. 얘가 이걸 딱 2등분한대.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 같대. 그걸 만족하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이 교점을 찾아. 이건 좀 골치 아픈 문제야. 그치. 안 되지. 그러니까 3i가 되지. 네. 여기 3i야. x로 묶으면 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본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아, 본래 넓이가 일단 6분의 1에 4의 세제곱이지. 그럼 이게 3분의 30이지. 네. 3분의 30이니까 이 넓이는 3분의 16이지. 그렇네. 이 넓이가 3분의 16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식 사용하는 거야. 최고차 계수는 어차피 마일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1이잖아. 네. 그러면 6분의 1에 그렇지. 3아 a의 세제곱이 3분의 30이다.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3분의 16이다. A는 8. 근데 a가 예쁜 수로 안 나와. 이거 세제곱 끝 나온다. 답 쓰는 것만 여러분 좀 주의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9번. 두 문제 남았대. 빨리빨리 할게. 네네네. 5 나왔다. 필수 예제 9번. 약간 2차 함수와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된대. 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어. 이 문제 되게 어렵다.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넓이는 6분의 1에 최고차 개수는 어차피 1이지.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이걸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a라서 교점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근각계수로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플러스 A 그치 a 뿔 1이지. 제곱.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여기가 마이니까 여긴 더하기 8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2분의 3제곱을 해줘서 6분의 1에 a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8에 2분의 3제곱. 이게 우리가 구한 넓이가 돼요. 이해했니? 그럼 언제 넓이가 최소겠니? 이 괄호가 넓이가 최소일 때겠지. 이거 최소 갖고 하면 돼. 복잡하지? 좀 시간 있으면 자세히 해주고 싶은데. 마지막 그 역함수만 좀 보자. 그 첫 번째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 있지? 이거는 y는 x랑 연립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개형이 맞나 모르겠다. 이런 개형이 아니네. 이게 약간 이런 개형이래. 하면은 이 y는 x의 교점을 찾아. 는 y는 x. 그러면은 여기 하나 생기거든? 근데 이게 약간 접선 느낌으로 나오나 보다. 복잡하네. 좀 이거 해봐야 되겠다. X는요. 는 x. 저는 X 나오는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는 0이지. 그럼 x로 하면 이게 x마일의 제곱이지. 그렇지. 그러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접해서 나가. 1이야. 그럼 이거 공식 사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지. 12분의 공식. 곱하기 2 하면 돼. 네. 알지? 네. 사실 이거 두 번째 문제 설명해 주려고 좀 빨리빨리 했거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주고 싶어서, 유형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자, fx 이 문제 특징이 있어. 이 문제는 x에 0 집어넣잖아. 1 나와. 1 집어넣잖아. 4 나와. 다 관계성이 있어. 그래서 그림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오. 이렇게 그려져. 이게 fx거든. 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그럼 여기가 1인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고. 네. 그런데 이 gx는 그러면 당연히 여길 지나겠지. 그렇죠.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여길 지나. 얘가 1,4를 지나니까 얘는 4,1을 지나겠지. 네. 4빼기.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세요는 여기야. 이게 여기야. 그 다음 1부터 4까지를 적분한 건 여기야. 그냥 4. 맞네. 여기라고. 그래갖고 답이 4가 되는 거야.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림만 좀 예쁘게 그리면 해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정적분에 활용해서 일단은 넓이 구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숙제를 좀 해오세요.